자, 유전체학개론 온라인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상수 교수입니다. 먼저 이 온라인 강좌 강의 자료를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웹 주소에 sskimp googlepages.com 이렇게 제 홈페이지인데 이걸 치게 되면 제 홈페이지 중에 Lectures and Seminars가 있어요.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강좌들은 이렇게 쉐이드가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그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2014년도부터 하는 Introduction to Genomics, 여기 이제 렉처 노트는 here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사실 강의 스케줄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 강의 스케줄에는 16주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온라인 강좌로 16주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강의 스케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맨 위로 올라가서 오늘은 이제 리눅스 베이직 실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로고는 이제 펭귄인데, 펭귄은 이제 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리눅스는 윈도우즈처럼 컴퓨터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유전체학 개론에서는 윈도우즈 대신에 리눅스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왜 리눅스를 쓰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생명정보 분석,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먼저 개발된 다음에 나중에 윈도우즈로 이렇게 포팅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리눅스에서 먼저 개발돼서 리눅스용으로 개발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생명 정보를 분석하는 연구실이나 어떤 기관들, 이런 데서 대부분 이런 생명 분석 작업에 리눅스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한다든지 연구직에 취업을 하거나 그럴 때 결국은 이제 리눅스 환경을 잘 모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이제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리눅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실습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 가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잡스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 사이트에 가보면 네, 이런 이제 구인하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서 포스닥을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를 하는 그런 포스닥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건 어디입니까? 이거는 이제 라호야 인스티튜트 샌디에고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또 바이오인포메틱스 포스닥 포지션을 찾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뭔가요? 근데 이것도 마치 포스닥이네요. 이것도 역시 라호야인데,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찾는 포스닥은 파이썬을 할 줄 알거나 펄, R, 자바, C나 C++, 그리고 리눅스 이렇게 나와 있죠. 리눅스 또는 뭐 웹서버 디벨롭먼트. 그래서 이 리눅스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를 다루는 기술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기술과 함께 리눅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눅스는 이제 그 명령어 창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발달되어 있어서 명령어를 하나의 명령, 바이오인포메틱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하나의 명령을 실행시키고 그 결과 나온 걸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고 그 1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령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워크플로우를 짠다든지 뭐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윈도우즈의 이제 배치 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윈도우에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 사용법 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훨씬 이제 파워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 가장 이제 또 리눅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이라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픈 소스라는 거는 그 소스 코드 자체가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의 많은 그 이 자원자들이 그 프로그램 이 리눅스 자체를 개발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하는데 이제 참여해서 자기들의 그 재능을 기부해가지고 리눅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으면은 이제 그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그 자기네 그 회사의 그 어떤 지적 재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리눅스 자체는 이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이 리눅스에다 얹어서 사용하는 여러 추가 소프트웨어들도 대부분 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또 리눅스에는 이제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이제 GUI, Graphics User Interface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그 그래픽 환경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리눅스에 사용하는 것을 이제 X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이 X 윈도우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그 윈도우즈보다 훨씬 더 원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뭐 자바라든지 펄, 파이썬, R 이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잘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용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또 그 저희한테 이제 와닿는 것은 우리가 윈도우즈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스크탑 컴퓨터 이런 것에 이제 리눅스가 설치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는 이제 원래 그 유닉스라는 컴퓨터에서 언어에서 운영 체제에서 시작한 건데 유닉스가 이제 원래 더 그 유닉스라는 것이 원래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그 운영 체제고 이 유닉스는 원래 이제 서버 대형 컴퓨터용으로 이제 사용되던 건데 이거를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리눅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데스크탑 컴퓨터들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서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유닉스 하면 거의 이제 리눅스랑 이제 동의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눅스하고 윈도우스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웹브라우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걸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리눅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파이어폭스라는 건데 이 파이어폭스 자체는 또 윈도우에도 있죠.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고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어폭스는 이제 액티브엑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이제 그 리눅스 같은 컴퓨터들이 사실은 잘 보급이 안 됐는데 이제 이 액티브엑스 여러 가지 문제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이제 액티브엑스를 이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이제 종속되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리눅스의 사용자들도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이 이제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체는 이제 또 이 리눅스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하고 이제 호환성이 있는 그런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오픈 오피스라든지 리브레 오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리눅스 X 윈도우 그 GUI 창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리브레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워드나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에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아이콘들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하드 드라이브를 C, D, 뭐 E 이런 식으로 이제 영문자 한 글자로 이제 이렇게 표시해서 하드디스크를 이제 사용하죠. 근데 리눅스에서는 이제 그런 하드디스크나 또는 USB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에 마운팅할 때 이렇게 이제 A, B, C, D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우리가 적당히 부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운영체제 자체에서는 이제 이런 비슷한 A, B, C, D랑 비슷한 그런 이제 글자를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름을 부여해서 이름으로 그 하드디스크들을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텍스트 파일의 경우에 이제 그 파일 열어봤을 때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한 줄이 있으면 그 줄 끝에 끝에 이제 끝을 표시하는 그 방식이 이제 윈도우스하고 또는 도스하고 또 리눅스하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했을 때, 뭐 NCBI 이런 데 다운로드 했을 때, 그 다운로드한 텍스트 파일을 이제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이게 한 줄로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줄바꿈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뭐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열어보면 또 제대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그 리눅스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도스가 가져다가 읽으려면 윈도우에서는 그 줄끝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한 줄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윈도우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의 줄끝은 리눅스 프로그램들은 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윈도우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그걸 또 적당히 보여주고 또 리눅스 자체 것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윈도우에서 그 리눅스 파일을 표시할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이제 리눅스 자체는 이제 데스크탑이냐 서버 사용하느냐 그 근본적인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뭐 서버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만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여러분의 데스크탑도 그냥 서버 형태로 그냥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스펙이 좀 차이 난다든지 그 성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눅스하고 윈도우즈는 이제 실행 파일 자체는 이제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컴파일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나 또는 USB를 가져다가 리눅스 컴퓨터에다 마운팅하면은 잘 인식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반대는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이제 윈도우즈를 하나의 그 시스템을 인식해서 그런 하드웨어들을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윈도우즈는 이제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독점적으로 개발해서 오늘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리눅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발자들이 자원하여서 이제 이 리눅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개발 및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게 해킹에 더 취약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소스 코드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커가 이용해서 해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이제 검토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금방 또 업데이트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좀 보안에 더 강한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는 이제 그 보안에 노출이 돼도 그 일반 사용자들이 지금 소스코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보안에 취약한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보안의 취약점이 노출이 되더라도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이제 업데이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자, 리눅스에서는 파일 이름 끝에 확장자, 뭐 .txt라든지 .exe 또는 뭐 .ppt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용자한테 이것이 뭐 바이너리 파일이다 또는 뭐 실행 파일이다, 텍스트 파일이다, 파워포인트 파일이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의미만 있지 운영 체제에서 그거 자체를 이거는 실행 파일이라고 이름이 써 있는 거네. 그러니까 실행 파일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리눅스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유저 환경은 사용자 환경은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이 될 텐데 이 리눅스 자체는 이제 어떤 이런 운영 체제의 핵심 커널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 프로그램이고 그 리눅스의 그 핵심 커널은 이제 라이너스 토발스라는 사람이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 라이너스 토발스는 이제 핀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학생 때 이 리눅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전 세계에 이제 무료로 이제 기증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현재도 리눅스를 이제 자비로운 중심 독재자로서 이제 리눅스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PC에서 이제 이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커널 위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를 이제 패키지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리눅스 디스트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레드햇, 뭐 페도라, 센토스, 데비안, 우분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우분투가 이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우분투라는 거는 이제 그런 리눅스 운영 체제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최신 버전들은 이렇게 왼쪽에 아이콘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아이콘들이 있고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윈도우들이 이제 뜨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거의 MS 윈도우랑 이제 비슷한 사용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강좌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제 리눅스 기반 명령어들은 뭐 어떤 디스트로를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디스트로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고 화면의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 보이고 또 뭐 어떤 운영 체제를 운영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좀 다르고 그런 또 프로그램들이 위치하는 장소가 폴더 이름들이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이제 프로그램 커맨드 자체는 이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우분투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눅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리눅스 커맨드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